LA 경찰관 5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도 감염자가 대거 나오면서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필요하면 금리 인상폭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겠다는 의장의 발언에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예년보다 2주 일찍 시작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자녀세제 혜택을 비롯한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도 상세히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에 홀로 거주하던 80대 한인 어르신이 숨진 지 2주 만에 발견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NIM 지역 관계자는 지난 4일 남모 씨의 부패된 시신이 거주지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외국민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홀로 거주하던 80대 한인 어르신이 숨진 지 2주 만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경찰관 5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도 50여 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치안에 경찰 인력까지 부족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경찰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던 올림픽 경찰서 경찰관 265명 중 확진자 경관 50여 명이 발생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경찰관 가운데 5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셈입니다. Being mugged, robbed. I think that's a real concern in Los Angeles. Car break-ins and Asian hate crimes. 마이크 무어 LAPD 경찰국장은 LA 경찰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진 경관은 803명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LAPD에서 코로나 감염 경관이 폭증하면서 치안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종차별에 대한 이런 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LA 지역에서 떼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순찰력이 줄어 한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강도? 이제 그런 거겠죠. 예, 그런 쇼핑몰 같은데 어떤 그런 불법적인 어떤 그런 떼강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더구나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폭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경찰력이 감소해 한인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밤에 저녁에 워킹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주지 않으면은 욕을 하고 그런 것이 경찰력이 없으면은 문제가 되죠. LA 경찰은 경찰력 부족에 대처해 경관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며 순찰을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찰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4,827명을 기록했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백신 접종자들의 감염률은 확실히 미접종자보다는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접종자는 10만 명당 990여 명이 감염된 반면 부스터까지 맞은 백신 완료자의 감염률은 10만 명당 250명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보건국장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한동안 불필요한 모임과 활동은 자제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유럽 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 연일 확진자 수 사상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달 안에 유럽 인구 절반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35만여 명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5일 33만 2천여 명보다 2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2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3,900여 명이 중환자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탈리아도 신규 확진자가 22만 명을 기록하며 지난 6일 21만 9천여 명을 닷새 만에 넘어섰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294명으로 지난 5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다였고
영국에서도 코로나19로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379명이 숨졌습니다. 가파른 확산세 원인은 오미크론 변이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달 안에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We cannot say that we have already reached that status. So the virus is still behaving as a pandemic virus and the Omicron emergence is clearly showing that. 미국도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그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1만 7천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집계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73만 7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비중이 98.3%에 달해 압도적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2주 전보다 83% 증가해 지난 겨울의 정점을 넘어섰다면서 백신 접종 확대 등 강력한 방역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필요하면 금리 인상폭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의장은 올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금리를 예상한 것보다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ee inflation persisting at high levels longer than expected. Then if we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over time, we will. We will use our tools to get inflation back. 금리 인상 시기는 3월 자산 매입을 중단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end our asset purchases in March, meaning we'll be raising rates over the course of the year. At some point, perhaps later this year, we will start to allow the balance sheet to run off. And that's just the road to normalizing policy. 하지만 연준 내부에선 3월 자산 매입 중단과 동시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인 각 주의 연방은행 총재 다수가 3월 인상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은 미국과 중국 등 경제대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개도국들은 내년이 돼도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 회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5.5%였던 세계 성장률을 올해는 4.1%로 크게 낮춰잡은 세계은행은 각국이 코로나 사태를 채 극복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위협에 재정 지원을 철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성장률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51% 오른 36,25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92%와 1.41% 상승 마감했습니다. 빨라진 긴축 우려에 소극적이던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오늘 열린 파월 의장의 상원 인준청문회 발언에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증시에 좋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파월 의장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올해 세금 보고는 예년보다 17일 일찍 시작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자녀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도 상세히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세금 보고를 이번 달 말부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보고를 온라인으로 할 경우 21일 안에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면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환급금 수령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리되지 않은 우편 세금 보고가 수백만 건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편으로 접수하면 환급일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국세청은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보고를 하기 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서를 비롯해 영수증 등을 준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8일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별도 경기부양 지원금인 골든스테이트 스티뮬러스의 마지막 체크가 오늘 발송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 FTC는 지원금을 받는 데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8월부터 최대 $1,100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재외국민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 명인 지역은 2곳, 9만 명인 지역은 3곳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차례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대 의료센터가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심장은 사흘째 환자 몸에서 이상 없이 뛰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보관함에서 심장을 꺼냅니다. 사람이 아닌 돼지에게서 떼낸 심장입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의료진은 이식받을 심장을 구하지 못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57살 환자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심장은 환자 몸속에서 거부 반응 없이 사흘째 왕성히 뛰고 있습니다. He's awake. He is recovering and speaking to his caregivers, and we hope that the recovery that he is having now will continue. 비결은 유전자 조작이었습니다. 수술에 앞서 의료진은 돼지에서 인체 거부 반응을 유발하는 유전자 3개와 과도 성장을 초래하는 유전자 1개를 제거했습니다. 이어 외부 장기를 받아들이는 인간 유전자 6개를 삽입했습니다. 동물 장기를 인간에 이식할 때 발생하는 면역 거부 반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지난해엔 뉴욕대 의료진이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신장을 인체에 이식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뇌사 환자였고 몸 밖에서 신장을 혈관에 연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 환자의 몸속에 이식해 정상 작동까지 확인한 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유의해서 봐야 될 점은 급성 거부 반응이 없었다. 장기적으로 신부전 환자한테 이게 얼마만큼 실용화돼서 이익이 될지는 지켜봐야지 알 수 있겠다. 국내에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3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유전자 편집과 복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동물 장기의 인간 이식 연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에 혼자 거주하던 80대 한인 어르신이 숨진 지 2주 만에 발견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NIM 지역 경계자는 지난 4일 한인 남모 씨의 부패된 시신이 거주하던 유닛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관문에 오랜 기간 쪽지가 붙어 있어 지인이 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남 씨는 다리혈전 등 지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습니다. 이 엿새 전 발사한 미사일보다 향상된 성능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배준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는 북부 내륙의 자강도 일대에서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1000km의 표적을 명중했다며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 5일 발사한 원뿔형 탄두부를 갖춘 미사일과 같은 기종입니다. 합참은 어제 발사체가 최고 고도 60km를 찍고 7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고 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엿새 전 마하 5에서 6 정도였던 극초음속 미사일 추정 발사체보다 속도가 대폭 빨라졌습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이 기록한 속도가 마하 7이었던 걸 감안하면 북한의 기술이 상당 수준에 오른 걸로 보입니다. 지난 5일 발사에 대해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절하했던 군 당국도 그때보다 진전된 걸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사는 유엔 안보리 토의에 앞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이 나온 지 2시간 뒤 이뤄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보란듯이 발사를 강행한 건데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백악관과 유엔은 추가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에선 LA 국제공항을 비롯한 일부 항공기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젠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동맹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comply ful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resume talks with the other parties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 15분 정도 일부 항공기에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국제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공항 등에선 이륙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륙 금지 명령이 15분 정도 내려졌으며 이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석재입니다. 네, 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미국발 항공편들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민용항공국이 최소 6개 항공사의 미국발 중국행 항공편 일정을 취소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60편으로 상하이행 항공편입니다. 다음 달 4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은 연일 초강력 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다시 급박해진 일본도 외국인 입국 규제를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유정재 특파원입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일본 젊은이들이 차도로 몰려나왔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경찰이 자제를 요청하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병째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일본은 어제 성년의 날로 공휴일이었는데 코로나 확산을 아랑곳하지 않은 일부 젊은이들의 행동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는 최근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0명 수준이던 일본 전역의 월 평균 하루 확진자는 이달 들어서는 20배나 늘어 4,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년 초 연휴 기간이 반영된 지난 주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8,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세도 뚜렷합니다.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 2천여 명 가운데 거의 절반은 해외 체제 이력이 없어 지역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미군 기지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선 신규 확진자의 80%가 오미크론 감염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을 다음 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当面対応として2月末まで現在の水際対策の骨格維持いたします. 현대판 쇄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지만 눈앞에 감염 확산 저지가 급선무라는 일본 정부의 초조함이 엿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미 적십자가 사상 처음으로 혈액 부족 위기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때문인데 적십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종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은행들이 한국 설날을 앞두고 일제히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픈은 개인 송금을 하는 고객에 한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한미은행은 26일부터 2월 1일까지, 퍼시픽시티뱅크와 CBB뱅크는 오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LA 한인회에서 부스터샷 접종 행사가 실시됩니다. 한인회는 LA 카운티 보건국과 소방국 등과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한인회관에서 부스터샷 접종을 진행한다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미리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북부 뉴저지 지역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가 화씨 1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정부는 추운 날씨에 대비해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적십자사가 사상 처음으로 혈액 부족 위기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헌혈자가 감소하고 헌혈 캠페인 등이 중단되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위중한 환자들에게 혈액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헌혈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기내 카운티가 투표용지 샘플과 유권자 선거 지원 홍보 자료를 4개 아시안 언어로 제공하는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커미셔너들은 아시아계의 선거 참여가 중요하다며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되는 투표용지 샘플과 홍보 자료를 한국어와 베트남어, 만다린어, 광둥어 등 4개의 언어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홀로 살던 80대 한인 어르신이 숨을 거둔 지 2주나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소식,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주변을 살펴볼 기회는 더 없어진 듯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시기란 생각입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